자, 93페이지 1차 방정식의 활용합니다. 얘들아. 활용은 항상 가장 어려워요. 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서. 수학도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활용에서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그냥 해도 돼요. 어떤 수의 5배에서. 그럼 당연히 어떤 수로 x를 하겠죠? 그럼 5x. 3을 뺀 수는 빼기 3. 그 어떤 수, 똑같은 x겠죠? 2배. 보다 9만큼 크다. 더하기 9. 자, 3을 뺀 수는 2배의 9만큼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5x 빼기 2x. 9 더하기 3. 3x가 12, x는 4. 그냥 하면 x가 어떤 수인 줄 모르는데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니까 x 4 나왔어요. 그럼 4 한번 넣어볼까? 4, 5, 20 빼기 3이니까 17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수? 4의 2배 8 더하기 9, 17 맞잖아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 그럼 연속하는 두 수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1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짝수는 2, 4, 6, 8 이렇게 가고 홀수는 1, 3, 5, 7 이래 가니까 연속한다고 했을 때 짝수나 홀수는 차이가 2입니다. 2. 그래서 x 더하기 1 하는 게 아니고 x하고 x 더하기 2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더했는 게 26이다. 그럼 2x가 되고요. 넘어가면 24. x는 10이겠죠. 그래서 x가 10이니까 12하고 14다. 그 중에 작은 수는 12다. 이렇게. 하지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를 다 더했는 거에 합이 얼마라고? 39다. 그럼 x가 3개니까 3x 39 1, 2, 3 넘어가면 빼기 3 3x가 36 x는 12다. 그럼 12, 13, 14다. 다 더하면 39가 되죠. 10의 자릿수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 클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 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거 어떻게? 요 있죠. 자릿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1의 자리가 모르죠. 10의 자리 나와 있는데 1의 자리수만 알면 되겠네. 1의 자리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10의 자리수가 2고 1의 자리수가 x인 것은 2x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2 곱하기 x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럼 10의 자릿수가 2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x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요 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바꿨다 그러면 2가 10의 자리고 1이 x 자리인데 x가 되고 2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바꾼 수가 뭐니? 바꾼 수는 그렇죠. 10 곱하기 x 더하기 2. 요 수는 처음 수 2 곱하기 10 더하기 x. 처음 수보다 63이 크다. 더하기 63. 요래 되겠죠. 그럼 10x 2. 20 더하기 x 더하기 63. 넘어가면 9x고요. 83 빼기 2, 81이 되죠. x는 9입니다. 9. 검산이 있죠. 그럼 처음 수는 얼마란 얘기예요? 29죠. 29. 그럼 29는 92보다 63이 크다. 10의 자리, 1의 자리 바꾼 수는 29, 처음 수보다 63이 크다. 더하면 92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수는 29가 맞다. 됩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또 조금씩 쉬워요. 한 개 500원짜리 초콜릿, 100원짜리 사탕 합해서 20개 샀습니다.
3,600원을 냈대요. 각각 몇 개씩 산다. 초콜릿을 X개 샀다 해봅시다. 그러면 500원짜리니까 초콜릿 가격은 500 곱하기 X고요. 사탕은 몇 개 사는 거니? 초콜릿을 X개 샀으면 사탕은 합해서 20개를 샀으니까 20 빼기 X개만큼 샀겠죠. 사탕의 개수는. 초콜릿 10개 샀다. 그럼 20 빼기 10. 그래서 10개 산 거죠. 근데 개당 가격이 100원이니까 반드시 여기도 갈로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초콜릿 가격, 사탕 가격 3,600원. 그래서 500X, 2,000, 100X, 3,600. 500에서 100 빼면 400. 3,600에서 2,000 빼면 1,600. 공 2개 없애고. X. 초콜릿은 4개, 사탕은 16개 샀다. 이 말이죠. 검사. 4개 사서요, 2,000원. 16개 사서요, 1,600원. 그러면 3,600원 되죠. 양과 오리를 합해서 24마리 있습니다. 다리수를 세어보니 74개. 몇 마리? 양을 X마리 있다면, 양이 X마리 있다면, 오리는 24 빼기 X마리겠죠. 근데 다리는, 양의 다리는 4개죠. 그러면 4 곱하기 X. 오리 다리는 2개입니다. 더하기 2 곱하기 괄호 해야 되죠. 24 빼기 X. 그래서 총 다리 수가 74개다. 4X, 48, 2X, 74. 2X 48 빼면 26인가요? X는 13. 즉, 양은 13마리, 오리는 11마리다. 현재 아빠는 48, 아들은 12살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 몇 년 후, X년 후. 자,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아빠도 48세에서 더하기 X가 될 테고요. 아들도 12살에서 X 되겠죠. 몇 년 후의 나이입니다. X년 후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 당연히 괄호해야 됩니다. 3. 그래서 48 더하기 X. 36, 3X. 자, 넘어가면 X 빼기 3X. 36 빼기 4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6이다, 6. 6년 후다. 6년 후면 54. 아빠는 54살. 6년 후면 아들은 18살. 3배 맞죠? 둘레 20 직사각형. 가로가 세로보다 2cm 더 길 때 가로의 길이를 x라 할까요? 가로의 길이. 그럼 세로는 x 빼기 2겠죠? 왜? 가로가 세로보다 2cm 더 기니까. 근데 둘레가 20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가 2개씩 있으니까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20이 아니고 10 돼야 되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래서 2x가 12, x는 6. 가로는 6이고 세로는 4다. 더하니까 12, 2개니까 더하면 10, 2개면 20. 이렇게. 한 변 12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는 5cm 늘리고 세로는 xcm 줄였으니 넓이가 되었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는 15, 세로는 10에서 x를 뺏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60이다. 꼭 전개 안 해도 돼요. 왜 15, 요 곱하기니까 나누기 15 하면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6이죠, 6.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5권씩 주면은 2권이 남고 6권씩 죽으면 3권이 부족한다. 자, 학생수를 구하라죠. 학생수. 그럼 학생수가 x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수도 일정하고 공책수도 일정해야 되겠죠. 학생수와 공책수가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럼 학생수 5권씩 나누어 준단 말은 인당 5권, 한 명이면 5권, 2명이면 10권.
5x, 5 곱하기 x. 이렇게 나누어주니까 공책이 2권 남았어. 그럼 요게 뭐니? 공책 수죠. 근데 6권씩 나누어줘. 그럼 6 곱하기 x. 근데 3권이 부족해. 그럼 빼기 3. 요게 공책 수니까. 공책 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같다. 5x 빼기 6x는 마이너스 3 빼기 2.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 x는 5죠. 그러면 학생수 5, 25, 27, 5, 6, 30, 27. 학생수는 5명이다. 교를 나눠주는데 4개씩 나눠주면 5개 남고, 즉 이 구하는 거는 교의 개수지만 학생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4개씩 나눠줬을 때 5개 남다. 이 교의 수입니다. 5개씩 나눠줘요. 5x. 4개가 부족하다. 빼기. 교의 수는 같아야 되죠. 자, 근데 x를 항상 좌변으로만 해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x를 좌변으로 하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귀찮아요. 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는 9죠. 이렇게 해도 x는 9잖아. 좌변으로 넘겨도 4x 빼기 5x 마이너스 4 빼기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x는 9잖아요. 상관없어요. x는 9 이렇게 해도 돼. x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없어요. 좌변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x는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필수예제 5번.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거. 자, 여기는 원가라는 말도 나오고 정가라는 말도 나오고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익이란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익숙지 않아서 어려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휴대폰 좋아하죠, 그죠? 휴대폰 가게에 있는데 휴대폰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근데 내가 팔아야 될 거잖아. 10만 원을 주고 사와서 10만 원에 팔아버리면 내가 돈이 남는 게 없잖아. 그럼 가게 망하겠지. 10만 원 주고 사왔다. 근데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익을 내가 10만 원을 이익을 붙이겠다.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이익을 10만 원 붙였다. 자, 10만 원 이때 10만 원 사왔는 금액 10만 원은 그렇죠. 원가라고 합니다. 내가 사왔는 가격은 원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사왔는 가격이 원가. 내가 10만 원을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 그럼 이익은 10만 원.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이때 이 20만 원이 뭐가 된다?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건 가격에는 정가라는 게 있어요. 그 정가에는 원가에다가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익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가 더하기 이익이 정가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이런 문제 풀 수가 없어. 왜? 항상 정가대로 팔면 내가 10만원 이익 받아서 좋겠는데 안 팔려. 그래서 항상 뭘 해? 할인해서 팝니다. 이게 중요해요. 할인해서 팔한다고. 20만원에 팔면 안 팔려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깎아준다고요. 그게 할인가죠. 자, 할인가란 할인해서 파는 거잖아. 그죠? 할인해서 팔았잖아요. 그지? 자, 할인가라는 말을 쓸까요? 할인해서 팔아줬다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원 만원을 깎아줬습니다. 만원. 그러면 팔았는 가격은 얼마야? 19만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19만원에 팔면 만원 깎아줬는데 내가 손해니? 아니죠. 이익만 줄어든 거죠. 10만원에 사왔으니까. 실제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실제 이익은 얼마가 돼요? 그래서 팔았는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실제 이익이 얼마 남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자, 원래 정가 처음에 사왔는 가격에다가 이익을 얼마 붙여서 팔았다. 그 정가대로 안 팔려서 할인해서 팔합니다. 그래서 판매한 가격, 할인해서 팔았는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실제 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어요. 안 팔려서 5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이익이 300원 생겼다. 그럼 이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원가를 구하는 게 핵심,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원가를 X라고 둬야 되겠죠. 우리가 방정식을 활용할 때는 주로 구하는 거를 X라고 둡니다. 자, 원가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판매가를 알아야 되겠죠. 판매가는 정가에서 500원 할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니까 이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 문제를 하면 300원 이익 생겼으니까 이게 300원 되겠죠. 근데 판매가는 얼마인지 몰라. 원가는 내가 구하는 거 X죠. 그죠? 그럼 요 판매가가 X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판매가는 정가에서 500원 할인했으니까 정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겁니다. 이익은 뭐야? 원가의 20%예요. 그렇죠. 원가의 20%니까 X 곱하기 20%라고 해야 되겠죠. 그지? 원가의 20%. 자, 그럼 정가가 나왔죠. 정가는 원가 X 더하기 X의 20% 곱하기 100분의 20, 10분의 2, 5분의 1. 요게 바로 뭐가 됐니? 그렇죠. 정가라는 거죠. 원가 더하기 원가의 20%. 정가. 근데 정가대로 못 팔았잖아. 정가대로 팔면 좋았을 텐데. 정가에서 그렇죠. 500원 깎아줬어요. 빼기 500원. 그렇죠. 요게 이제 뭐가 된 거니? 요게 내가 팔았는 가격, 판매가가 된 거죠. 팔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자, 요 팔았는 가격에서 뭐를 빼야지? 그렇지. 원가를 빼야지. 원가 X. 요게 바로 실제 이익 300원이다. 이래 되겠죠. 자, 이해가니? 자, 실제 팔았는 가격, 판매가에서 사왔는 가격, 원가를 뺀 게 실제 이익이다. 실제 이익.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제 이익 300원이 생겼다. 생긴 게 실제 이익이잖아. 그죠? 300원이 생긴 게. 실제 이익 300원.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됩니다. 원가는 X였어요. 실제 이익은 300. 판매가는 어떻게?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이게 판매가죠. 그럼 정가를 알아야 되겠죠.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 20%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원가 X의 20% 이익. X 곱하기 100분의 20. 퍼센트는 100분의 분모에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이 되죠. 됐니? 그래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니까 XX는 없어지죠. 그럼 5분의 1X가 되고요. 마이너스 500 넘어가면 플러스 800 되고요. X는 곱하기 5하니까 4,000원. 실제 원가는 사왔는 가격은 4,000원이었어요. 4,000원. 자, 이해갑니까? 조금 어렵죠. 자, 요 개념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자, 판매가라는 거 나오고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뺏는 게 실제 이익이다. 요거 두 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에 30% 이익 붙여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려서 1,000원 깎아줘서 팔았더니 원가에 10% 이익 생겼다. 원가를 구하라. 자, 그러면 자, 판매가 빼기 원가가 실제 이익이죠. 판매가 는 아직 몰라요. 빼기 원가 X. 그럼 실제 이익을 원가의 10%입니다. 아까는 300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원가의 10%예요. 저 원가는 뭔데? X니까 X 곱하기 10% 100분의 10, 10분의 1 이래 되겠죠. 됐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익 원가의 10%. 자, 그럼 판매가를 찾아봅시다. 판매가는 정가를 어떻게 빼기 1,000원.
요게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요게 판매가잖아요. 또 정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정가는 원가에다가 원가의 30% 이익. 100분의 30, 10분의 3. 요게 정가입니다. 정가. 원가 더하기 원가의 30%. 요게 정가에서 1,000원 빼야 되겠죠. 요게 판매가 다 됐네요. x 더하기 10분의 3x 빼기 1,000원. 이제 원가를 빼고요. 그러면 이 10분의 1x. x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10분의 3x 빼기 10분의 1x. 넘어가면 1,000원. 10분의 2x는 1,000원. 자, x는 5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5,000원 되겠죠. 5,000원. 그래서 원가는 5,000원이었다.